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 생각, 시선 투척 방송 개별교양 환승센터 106회 기록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빈동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넘나들며 공연과 미디어의 세계를 탐방하고 있는 유랑킴입니다. 세상 모든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순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네. 녹음인 것 같은데 근황을 한번 나눠보죠. 어떻게 지내고 계셨는지. 저희가 근황을 나눈 지도 꽤 오래되지 않았나요? 그런 것 같아요. 맞네요. 이제 뭐하고 사는지를 보통 녹음을 할 때 되돌아보는데 네. 한동안 안 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제가 먼저 합니까? 네. 저 최근에 영화를 조금 봤습니다. 어. 주말에 한 3-4편을 몰아서 봤는데 네. 뭐 봤냐면 밀수 보고 그 유생님이 저번에 호들갑 떨었던 콘크리트 유토피아 호들갑이라니요? 맞죠? 그거 보고 잠도 보고요. 잠 궁금하다. 안 보셨어요? 네. 저도 안 봤어요. 유생님 봤나 보네요. 맞죠. 네. 오. 그 발레리나까지 보고. 어떤 게 제일 재밌으셨어요? 저는 콘크리트 유토피아. 음. 그래서 역시. 보면서 그때 쓴트님이랑 유생님이랑 의견이 좀 갈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유생님 의견에 동조를 하면서 봤습니다. 흥미롭던데. 뛰어나다. 네, 오히려 뭐 잠도 재밌긴 했는데 네. 잠은 그 제가 생각한 대로 계속 흘러갔던 반면 네.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조금씩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제 근황 끝인데요. 발레리나는 어땠어요? 발레리나는 그냥 뭐 익숙한 전종서의 느낌과 그다음에 익숙한 그 이충현 감독의 느낌이어서 근데 가장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영화가 4편 중에는 발레리나였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도 발레리나 재밌게 봤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궁금했거든요. 네. 제 주변에서는 다 혹평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제 주변도. 그 영화를 본 이유가 좀 네. 생각 없이 보고 싶어가지고 네. 순서를 정해서 보려다 보니까 발레리나를 가장 먼저 보긴 했거든요. 네. 근데 딱 보니까 생각 없어지고 좋더라고요. 때려 부시고 이런 것 봤거든요. 안 나오니까. 좋았습니다. 간만에 문화생활 좀 했습니다. 네. 다음 타자 나오십시오. 저는 예. 저도 문화생활을 즐겼습니다. 뮤지컬을 보고 왔는데요. 네. 벤허를 보고 왔어요. 그 규현 씨 캐스트로 봤는데 네. 재밌더라고요. 제가 오래간만에 뮤지컬이었는데 네. 그 뮤지컬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작품이어서 아주 흥미롭게 보고 왔고 규현 씨가 저는 되게 미성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 발성을 따로 연습을 하셨는지 제가 아는 목소리랑 너무 달랐는데 좋은 의미로 달랐어가지고 반했어요. 규현 씨밖에 안 나왔어요, 거기는? 아니요. 규현 씨 나오시고 네. 뮤지컬계에서 유명하신 윤공주 씨 나오시고 이지훈 씨 나오시고 이지훈? 그 버터왕자? 그 버터왕자가 외하늘은 버터왕자는 누구죠? 외하늘은 맞나? 버터왕자가 뭐예요? 버터왕자 뭐예요? 버터왕자라는 이름을 성시경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시경인데 이지훈도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기억나요. 느끼해서? 네. 느끼해서. 예전에 그냥 연애 프로 같은 데에 나와서 느끼한 연기하고. 그 이지훈 맞습니다. 맞죠? 네. 근데 규현 씨가 너무 잘해서 이지훈 씨도 제가 알기로는 뮤지컬을 좀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묻히시더라고요. 그래서 규현 씨 진짜 잘한다 되게 생각했어요. 잘하나 보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의외여서 더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겠다. 배너. 우리가 배너. 아는 그 배너인가요? 맞습니다. 영화 내용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두 분도 문화생활 했습니까? 네, 저는 뮤직 페스티벌을 갔다 왔습니다. 네. 네,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이라고 가을에 하는 올림픽공원에서 하는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인데 네. 예, 진짜 한 4년 만에 가는 것 같아요. 갔다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 즐기다 왔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좋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밤에 너무 추웠어요. 아, 그래요? 맞아, 일교차 심해가지고. 그래서 밤에 좀 춥게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즐겁게 다녀왔고 네. 터치드라는 밴드를 저 너무 좋아해요. 알게 누구요? 됐어요. 터치드? 저도 네. 몰라요. 저 너무 좋아하는 밴드. 왜 이제 알았지 싶을 정도로 정말 잘하죠. 신흥 밴드입니까? 젊은 나이대로 알고 있는데 네. 마냥 젊지는 않다고 또 알고 있거든요. 그 여성 보컬분이 계시는데 노래를
정말 잘하시고 미쳤어요. 그 흔히 말하는 덕후몰이 상이세요. 네. 덕후몰이상? 보면 아세요. 덕후를 몰 수밖에 없는. 약간 김연경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요. 약간 새소년 아세요? 새소년. 네네네. 맞아. 그런 느낌. 네네. 약간 걸크러쉬 느낌. 맞습니다. 근데 그 외형을 떠나서 네. 정말 잘해요. 진짜 잘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대표 노래가 뭐예요? 얼마나 잘하길래 또 하이라이트라는 노래가 하이라이트? 제일 유명하고 네. 그분이 그거였어요? 헤드라이너라 그러나? 아니요. 헤드라이너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잔디밭에서 노래 듣다가 예. 그분들이 딱 나와서 이분들 뭐지 했는데 갑자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부럽다. 그리고 밴드 사운드가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네네. 그래서 와 진짜 오랜만에 그 사운드 샤워를 느꼈던 진짜 좋았어요. 네. 저는 이 밴드를 네. 그 밴드 경연 프로그램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 맞아요. 예. 근데 정말 독보적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요? 네. 우승했어요? 우승했을 거예요. 진짜? 근데 약간 스트레스 빵 풀어주는 그런 음악 있잖아요. 뻥 뚫리는 그런 음악? 맞아. 너무 약간 지금 오버하셔서 아니야. 자신감 있으신 것 같은데요? 좀 거부감이 드는데. 아니야. 아니 봐야 돼 진짜. 아니, 들어보세요. 제 앞에 쓴트님이랑 유생님이 있는데 둘이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서. 아니 이게 오버가 아니라니까. 그래요? 이거 유튜브로만 봐도 진짜 미쳤어요 진짜. 약간 궁금합니다. 제가 국카스텐 처음 음악 들었을 때 그 느낌을 받았어요. 거북하네. 거대한 벽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랑 빈둥님과 이 센트님, 유생님 사이에 거대한 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노래 좀 들어요. 저희는 설득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름 뭐라 그랬죠? 터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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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K도 봤습니다. 본인 유생님이 좋아하시는 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좋아하는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다고요? 얘기한 적 없어요. 아니야, 그 춤추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 0K라고 데이식스라는 그래요? 밴드의 보컬. 그 사람은 영제이. 그 사람 누구였지? 누구죠? 영제이는 그 저스트 절크의 춤추는 사람. 다른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이네. 예뻤어라는 노래 아세요? 알아요. 네, 그 알아요. 노래 부른 밴드 데이식스. 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맞을 거예요. 맞죠? 맞나 그게? 모르겠어요. 잠깐.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네. 난 그 노래밖에 몰라가지고. 예뻤어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나도 재밌게 즐기고 왔습니다. 네.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가격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것도 많이 아니니까? 비싸졌어요. 요새 티켓이. 얼마예요? 요즘 얼마죠? 이게 원래 양일권이 10몇만 원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예. 하루권이 13만 원인가 그래가지고 진짜 조금 비싸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많이 비싸졌어요. 어쨌든 간에 터치드. 꼭 들어보세요.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유랑님은 근데 제가 방금 너무 호들갑을 떨어가지고 좀 심각했어요. 그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어폰을 듣는데 시끄러워가지고 중역에서 당황스러웠네. 유랑님 어떻게 지냈습니까? 저는 요즘 큰 근황이 없습니다. 요새 바쁘잖아요. 너무, 일이 바빠가지고. 근데 제가 요즘 약간 건망증, 치매 같은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엄청 잃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맞나 하는 최근에 생각이. 뭐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꾸 지갑 같은 걸 두고 와요. 아이고. 근데 결국 다시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인지해서 결국 다 찾긴 찾았는데 네. 예를 들어 내가 지갑을 분명히 손에 들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했지? 이게 생각이 아예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항상 어디 자리 뜨기 전에 손에 없는지 다 체크하고 이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하더라고. 막 매번 잃어버리고. 근데 유랑님은 원래 그러진 않았는데. 갑자기? 원래도 약간 덜렁거리는데 일이 많아지면 그 자연스러운 거 빈도가 엄청 빈도가 늘어요. 그래요? 네. 요새 스트레스를 좀 받나? 일 때문에? 뭔지 모르겠습니다. 터치드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죠. 영혼을 정화시키려고요. 터치드와 함께. 뭐길래 궁금하네. 진짜. 얘기할수록. 감흥이 없으면은 책임질 준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근데 두 분이 이렇게 열띤 모습을 보인 것이 오랜만인 거의 처음이라서 기대가 진짜 됩니다. 오랜만에 노래 잘하는 사람을 본 것 같은 느낌? 그래요? 네. 또 소리가 단단해가지고 안 더 돼. 얘기하면 안 돼.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에피소드도 시작해 봐야 되는데 네. 오늘은 유랑님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디지털 세상에서의 기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처음에 기록이라는 특집이 정해지고 나서 저한테 가장 먼저 떠올랐던 키워드가 이제 인터넷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시작해가지고 내 검색 기록부터 뭐 나에 대한 정보가 데이터로 쌓여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발적으로 내 지극히 사적인 영역을 기록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디지털 세상이야말로 되게 기록으로 가득 찬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SNS나 디지털 세계 속에서의 기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저희 패널분들은 디지털 공간이나 소셜 미디어 등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고 어떤 기록을 남기고 계신지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혹시 다들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뭐 최근에 아니면 뭐 최근에든 과거에든. 어릴 때로 돌아가 봅니까 한번? 싸이월드 시절. 싸이월드. 네. 싸이월드. 기억나세요? 네. 열심히 하셨습니까? 도토리. 열심히 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네. 유랑님은요? 저는 거의 안 했어요. 세대가 좀 돈이 다르잖아요. 없었어요. 그래서 많이 쏟을 수가 없었어요. 도토리 하나에 도토리. 500원이었죠. 네. 그랬어요? 아니요, 하나에 100원. 하나 그랬나? 100원, 100원. 그런가? 응. 근데 그게 절차가 좀 복잡해서 꼭 문화상품권으로 막 사서 충전했어야 됐었지 그때 않나요? 청소년이라서 우리는 쓸 수 네. 있는 게 문화상품권밖에 없었겠죠. 그쵸, 그쵸. 어른들은 뭐 신용카드로 그랬구나. 하거나 했을 텐데. 저 핸드폰으로 주로 많이 샀던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맞아,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싸이월드는 거의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눈팅만 하고 저는 글 올리는 거에 대한 좀 두려움도 있고 이래가지고 어떤 두려움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염탐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 네. 그 사람한테 얘기를 걸기 전에 네. 그 사람의 정보를 다 알고 얘기를 거는 걸 좋아했어요. 뭐 사람이 좀 뭐라 그래 겁도 많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네. 바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내가 다 알고 있을 때 그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 훨씬 더 긴장도 안 되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서 그런 습관이 자리 잡은 거야.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도 이렇게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 아닐까? 이런 내가 두려움이 하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래서 글 올릴 때도 상대적으로 좀 신중하게 했던 편인 것 같고 네. 그래서 흑역사 같은 거는 딱히 없어요. 좋네요. 그 최근에 그러면. 네. 한 1, 2년 전인가 싸이월드 복원 같은 거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도 거의 없더라고요, 글들이 보니까. 다시 들어가 보셨어요? 네. 친구가 없어서 그런가? 보기만 하고. 하여튼 그래서 엄청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때도 거의 안 했던. 두 분은 뭐 열심히 하셨으면? 저는 열심히 했는데 네. 제가 주체적으로 뭘 많이 올린다기보다는 친구의 싸이월드에 제 사진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왜 같이 찍으니까.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스크랩 기능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스크랩 폴더에 그런 거 모아놓고 그리고 글 써놓고 그리고 방명록이 재밌었어요. 그게 익명으로도 남길 수 있고 네. 밝히고도 남길 수 있고 했거든요. 그래서 네. 막 친구들끼리 막 장난치기도 하고 댓글 친구가 달면서 좀 있었나 보네요. 선생님은 굉장한 인사이트였던 여기서 것 갈리는데요? 같은데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 때 한창 유행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도토리로 막 노래 설정해놓고 맞아. 스킨 사고 짝사랑하는 사람 노래 하면서 의미 부여해본 적 있습니까? 있죠. 그 대문 문구에 막 써놓고 맞아. 나 맨날 그랬는데. 기록은 안 남겨놓고 그냥 그런 걸로만. 네, 제 거에 나누려고 그 사람 노래만 계속 분석하고. 스토커 같아, 이상해. 그러니까 막 바뀌면 그때 알람이 뜨잖아요. 네. 그랬나요? 맞다. 근데 예를 들어 그 사람하고 전에 내가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다음날 막 되게 러블리한 노래로 바뀌어. 그러면 이제 한 일주일 잠 못 자는 거야. 적중률은요? 그건 기억 안 나. 기억하고 싶지 않아 보겠지. 거기서부터 기억이 끊긴 것 같은데. 근데 싸이월드 시절에는 지금의 SNS와는 좀 느낌이 달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싸이월드 시절은 뭔가 날 과시한다기보다는 정말 그 친구들이랑 관계를 쌓는 느낌이 강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싸이월드 시절에는 조금 더 싸이월드는 폐쇄적이잖아요. 네. 어쨌든 1촌을 받아야지만 관계가 설정이 되고 그 다 공개로 하지 않는 이상 1촌들한테만 게시물들이 보이니까 맞아. 그래서 그냥 현실 세계에 있던 인간관계가
그대로 옮겨져 갔던 느낌이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그거랑 상관없이 되게 확장되기도 편하고 실제 생활에서 모르던 사람을 접촉할 경우도 많고 그치. 이래서 좀 느낌이 다른 것 같긴 해요. 맞아. 근데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파도 타기. 맞아. 기억나세요? 네. 저 그래서 옆 학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 말하다 너무 말아요. 궁금한데요? 아니 그 동네에 있어 그런 유명한 친구들이 네네. 뭐 외모로 출중한 네네. 친구들 네. 그렇게 이렇게 몰래 들어가 봤다가 또 염탐하고? 네. 일촌 신청하고? 아니죠. 그러면 이제 잡혀가죠. 뭐 잡혀가? 그 학교 이제 싸움 잘하는 친구들이 잡으러 오죠.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잔뜩 쫄았는데? 아직도 쫄아 있어. 유생님은 뭐 했어요? 저는 싸이월드가 제가 대학교 때 제일 유행했던 시기였어가지고 이러면 너무 나이가 나오나? 아무튼 네, 그래서 대학 다닐 때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기장에다 글 많이 남기고 맞아. 나중에 이제 페이스북을 갈아타기 전에 일기장을 쭉 읽어볼 기회가 있었어요. 네.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오글거려가지고 이딴 글을 내가 왜 남겼지? 이러면서 어떤 글이길래 그러니까 지금은 기억도 안 나지만 네. 다 비공개 설정하고 예. 보통 무슨 글을 써요? 청소년들은? 청소년 아니었다니까 대학생이었다니까. 그러니까 네. 뭐 사랑에 대한 글을 써요? 아마 근데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 막 저격글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괜히 누구한테 상처받거나 그런 거를 그냥 약간 암호와 비슷하게 하지만 하지만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써놓기도 하고 네. 뭐 그런 거 유명하잖아요. 장근석 씨나 채연 씨가 썼던 그런 글들 그런 뉘앙스의 그런 약간 느낌의 글도 썼던 것 같고 네. 그 중간 사이에 페이스북이 있었군요. 그렇죠. 네, 페이스북. 생각해보면 페이스북은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저는 페이스북은 안 했어요. 그래요? 왜요? 이유는 없었고. 네, 이유는 없어요. 저는 페이스북을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거든요. 그때도 물론 염탐만 하긴 했는데 염탐꾼이야. 염탐을 가장 열심히 했을 때가 페이스북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 군인이었어. 그러니까 군인들은 너무 심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절돼 있으니까 할 게 페이스북밖에 없는 거야. 근데 군대 안에 그 싸지방이라고 인터넷 할 수 있는 공간도 한정되어 있으니까 일과 끝나고 이제 거기를 가요. 가서 이제 페이스북으로 막 보는 거야. 그다음 채팅도 하고. 근데 문제는 제가 있었던 데는 일병이 되어야만 거기를 갈 수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일병 전까지는 소식을 아예 접하지 못하니까 너무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휴가 나와서 막 몰아서 다 보고 지난 뭐 한 달짜리 다 보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 그 여담이지만 그 싸지방에서 페이스북 접속했었던 분들이 가끔 이제 로그아웃 안 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저한테 그 메신저나 아니면 자기 글에다가 로그아웃을 생활합시다 이렇게 써놨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저도 본 기억 많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약간 심사적으로 한 거고 그런 애들 중에 여자애들한테 막 채팅 보내고 이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약간 군대에서 안 좋은 문화긴 하지만 후임들한테 막 소개시켜달라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실제로 있더라고. 저는 페이스북을 친구를 찾으려고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그 친구가 이민을 갔어요. 미국으로. 여성분. 남자였던 진짜 친구. 진짜 친하게 지냈던 친구여가지고 너무 그립기도 했고 어떻게 사나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왜냐면 부모님끼리도 좀 친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페이스북에서 봤어요. 그 친구를.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럼 연락이 됐습니까? 연락이 닿았는데 저는 되게 반가워해가지고 막 메시지 보냈는데 시큰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그렇죠. 그럼 섭섭하죠. 좀 섭섭하더라고요. 끊겼어요. 그래서. 그죠? 그러면 인스타로 넘어와서는 어떠세요? 다들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많이 합니다. 요새는 오히려 페이스북 때보다 많이 한 것 같고 근데 저는 뭐 하려고 하는 업무나 이런 특성상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인스타 활동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되게 항상 힘들어. 그러니까 원래 성격이 이런 걸 드러내는 거를 어릴 때부터 되게 두려워했었고 조심스러운데 해야지 살아남으니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맨날 갈등하는 스스로가 가끔 자괴감이 오기도 하고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자기를 엄청 잘 드러내고 이런 친구들이 한편으로 부러우면서도 마음속으로 또 시기 질투도 있고 약간 되게 이런 복잡한 마음을 인스타를 보면서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업무적으로만 활용을 하시고 거기에 뭔가 내 신상이 드러나는데 사적인 게시물을 올리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그런 시기 질투하는
친구들이 살아남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 사적인 내용을 올려야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기가 맞아요. 좀 쉬워요. 그렇죠. 감정을 이렇게 동화가 되기가 쉬우니까. 근데 거기서 맨날 그게 갈등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다 드러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용기가 없어. 약간 그런 거. 한 5년째. 아, 5년째. 그러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뭐 열심히 하는 분이 세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저 예전에 열심히 했어요. 네, 아 맞아. 유생님 게시물 한 300개 400개 되잖아요. 게시물 되게 많아요. 그래요? 네. 오. 일기장처럼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네. 예전에 진짜 많이 올리고 막 먹은 거 다 찍어서 올리고 인스타도 근데 대학교 졸업하기 전쯤 그때 시작했던 것 같아가지고 네. 아닌가 그보다 이후인가 하여튼 많이 그때는 친구들도 많았고 아는 사람도 많고 같이 하는 사람도 많아가지고 지금 다 하나 지금 친구 별로 없어요. 먹는 거 사진은 너무 올린 거 아니야? 다 했어. 밤에 배고프게. 다 떠나갔어. 어디 가면 좋은 데 가면 그런 거 올리고 네. 주위에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아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요새는 네. 없고. 그 친구들 친하긴 한데 이제 자주는 안 만나고 하니까 네. 이게 주위에 그렇게 많이 올리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네. 경쟁적으로 올리게 돼요. 그래요? 그래. 너도 이거 올려, 나도 올려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근데 다 친구만 보게 해놓고 예전 다 전체 공개해놨었거든요. 지금은 그냥 친구들끼리만 보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인스타그램을 네. 일기장처럼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때 한 적이 있는데 네. 이제 올리려고 하다가도 이걸 왜 근데 내가 모두가 보는 공간에 올려야 하지에 대한 답을 못 찾아서 그냥 개인 일기장이나 개인 기록으로 남기고 그런 인스타 활용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누군가가 보고 있으면 기록을 잘 하게 되는 그런 면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또 잘 하고 싶다가도 드라마 안나 보셨어요? 그 안나 네. 보면은 대사 중에 인간은 자신의 일기장에도 거짓말을 씁니다라는 대사가 있어요.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인스타라는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거짓된 모습을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빈동님처럼 될 것 같아가지고 맞아. 저 좀 무서워요. 그래서 그 정도 아니에요.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게 어떤 거죠? 사람 좋은 척하고 인스타에서 그러니까 뭔가 되게 관심이 많은 척하고 여러 가지. 근데 사실 관심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해야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줘 나한테. 그래서 맨날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데 올릴 때.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저는 네.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도 들긴 들었어요. 만약에 이런 SNS에다가 소셜미디어에다가 이제 자기를 차곡차곡 기록했던 사람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만약 그 사람과 헤어지게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잘 기록해놨는데 혹시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렇긴 하지. 나를 기억할 수 있으니까. 나를 혹시라도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이 보면서 추억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차곡차곡 기록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 1년 전인가 2년 전쯤에 인스타에서 추모 기능이 생겨가지고 맞아요. 계정 자체가 추모 계정으로 바뀌고 거기에 가서 뭐 이렇게 남길 수 있게 뭐 그런 것도 생겼거든요. 그래요? 근데 예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 제 친구들 같은 경우도 네. 가끔 들어가 보면 거기에 주변 지인분들이 뭘 남겨요. 사진 같은 거에. 그런 거를 뭐 유생님이 말한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공감이 되기도 하고. 근데 저 빼고는 유랑님이 그나마 가장 열심히 하지 않나요, 요새? 맞아요. 그리고 저는 계정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바이크 계정이 따로 있는데 원래 바이크 계정으로 만든 건 아니었고 본 계정에 이제 직장 동료라든지 네. 너무 비즈니스적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그것보다 더 네. 비즈니스적인 사람들이 예. 많다 보니까 뭔가 사적인 이야기를 올리는 게 점점 좀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걸 올렸을 때 그 이후에 공적인 자리에서 만났을 때 내가 올렸던 거에 대한 피드백이 자꾸 오니까 더 부담스러운 맞아. 거예요. 네.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래서 그게 싫어서 그냥 아예 모르는 사람들만 있는 그냥 내 취미 계정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계정을 하나 더 만들게 됐었거든요. 그런 게 있네. 막 과장님이 막 만나는데 유랑이 요새 바인크 탄다네 하면서 맞아요. 딱 그런 느낌. 어떤 과장님이 그런 과정도 많아. 그래요? 아니 목소리가 저렇다고? 이러면은 얼마나 싫겠어. 맞아요. 네. 저도 가끔 네. 그
쉬고 싶을 때 약속 파투 내잖아요. 네. 약속 파투 내면 그때는 인스타 못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가? 그런 거 가지고 막 뭐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직장에서 충분히. 그렇기도 하고 그냥 내 이런 것까지 오픈하고 싶지 않은데 내 직장 사람들한테 그리고 내 너무 그냥 내 정말 필터링 없는 생각을 그들과는 그다지 공유하고 싶지 않은데 차라리 모르는 사람한테 보여주면 보여주지. 네, 그래서 그게 불편해지면서 그렇게 하나 더 만들게 되었었죠. 모르는 사람 앞에서 솔직해질 때가 오히려 솔직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차피 그리고 뭐 아예 얼굴도 모르는 사이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더 편한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누가 본인의 그런 비공개 계정을 알아내서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소름 돋아요? 수상한데?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염탐. 염탐. 근데 요새는 그런 게 번호가 연동되고 이래가지고 다른 아이디로 이렇게 가입을 해도 추천에 막 뜨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서 좀 불편해. 그런 게 있어. 근데 유생님은 원래 그 일상생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유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걸 공개 계정으로 유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을 때 뭔가 거기에 노출된 내 개인정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게 된 사건이라든지 뭔가 다른 사람, 내가 모르는 불특정 다수가 나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없으셨나요? 뭐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제 사생활에 그렇게 관심 가질 만한 사람들이 없었어가지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한 300~400글을 올렸다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본인의 정보가 어쨌든 SNS에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었어요. 혹시 그럴까봐 이제 다 그냥 그 비공개 계정으로 했거든요. 아, 친구만. 그래요? 그리고 또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게 가끔씩 공개 계정 해놓으면 누가 아무나 팔로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친구한테만 공개하고 비공개를 닫아놓으니까 이제 친구 요청이 와요. 근데 그 친구 요청이 대부분이 뭐 재무설계사, 뭐 한 달에 얼마 이런 분들이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요청이 다 지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를 팔로우한다는 게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알게 된 이후에는 절대 공개하면 안 되겠다. 나의 사적인 얘기를 담는 공간을 공개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냐면 저는 바이크 계정이니까 제 바이크 사진을 올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 번호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거의 다 지우는데 너무 작은 사진 같은 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린 적이 많았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카카오톡에 그 친구 추천 뜨는 거 있잖아요. 그게 상대방이 내 번호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연동돼서 뜨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바이크 사진이 되어 있는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몇 번 뜬 걸 본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근데, 그럴 수 있어. 내가 다른 데에서는 뭐 내 번호를 뿌리고 다니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유입된 게 아닌가 생각하니까 좀 소름이 돋긴 하더라고요. 저는 종종 해봤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근데 진짜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근데 저도 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소개팅 하기 전에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다라고 하면 사실 옛날에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게 다 지인 통해서 되어 있으니까 몇 다리만 건너면 바로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 보면 진짜 없는 정보가 없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좀 소름이 돋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공개가 될 수도 있겠는 게 제가 아까 싸이월드 할 때 제 사진이 친구랑 같이 찍혀 있는데 그 친구 계정에 올라가 있는 것을 많이 봤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진도 내가 올린 사진이 아니지만 내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이 있을 수 있고 내 개인 정보들도 내가 올린 건 아니지만 포함된 정보가 올라가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완전히 그 인터넷 세상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비공개 계정으로 해놔도 친구가 뭐 태그했을 때는 내 계정은 비공개로 되어 있으니까 아무도 못 볼 거라 생각하지만 다른 친구 계정을 막 검색하거나 그러면 내 얼굴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 비공개를 잠깐이라도 풀어놓으면 그게 인터넷에 기록이 남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인스타그램 그 공식 사이트 말고 그 인스타그램의 정보들을 다 이렇게 해와가지고 하는 또 다른 사이트들이 되게 많아. 미러링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내 아이디를 쳐보면 내 아이디가 비공개인데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사진 같은 게 다 떴어요. 맞아. 그런 사이트들은 어떤 목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주로 뭐 마케팅 용도 같은 걸로 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하여튼 그래서 저도 옛날에 사기꾼을 한번 그렇게 찾아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스터디를 하는데 한 명이 이렇게 뭐 사기꾼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돈을 안 내고 잠적을 한 적이 있어요. 모두의 돈을 들고. 근데 이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 사람 내가 갖고 있는 게 핸드폰 번호, 그다음에 아이디, 인터넷 아이디, 네. 뭐 이런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 다 조합해서 어디 대학교고 뭐 이런 것들을 찾은 적이 있죠. 네티즌 수사대. 네, 그래서 너 땡땡 대학교 땡땡땡땡 지금 돈 안 돌려주면 내가 다 공개하겠다. 네. 해라 그러더래요. 그 친구가. 아, 공개하라고? 상관없다. 어떻게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가만히 있었어. 공개할 곳이 없어. 저는 거기서 넘어올 줄 알았더니 안 넘어와가지고 쫄보 엔딩으로. 네, 그래서 스터디원들한테 저분이 먹고 날랐습니다. 진짜 못됐다. 그러게요. 근데 그런 거를 한번 내가 찾아서 나오니까 그쵸. 내 정보도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런 게 악용되면 그럼 피싱에 이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요. 요새 그 문자로 엄청 와요. 저도. 막 주식 정보 같은 네, 것들 네. 너무 심하게 오더라고요. 저도요. 요새. 그래서 저는 옛날에 주식 처음에 막 살펴볼 때 네. 그 리딩방이라고 하잖아요. 음. 그런데 한번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래서 오나 싶었어요. 그 정도로 많이 와요. 네. 그러니까 어디서 뭐 유출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번호를 한 15년째 쓰고 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좀 그렇거든요. 네. 근데 요새 너무 많이 와서 바꿔야 되나라고 싶을 정도로 나 뭐 알게 모르게 제 SNS에서 빠져나갔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맞아요. 특히나 요즘은 SNS랑 뭐 핸드폰 번호랑 이메일 주소 같은 게 다 연동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에서 빵꾸가 나면 그냥 내 정보가 모두 다 흘러나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더라고요. 맞아. 그렇죠. 그럼 아까 유생님이 잠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인터넷 공간에 자이든 타이든 되게 많은 자취들이 남아있잖아요. 네. 그러면 좀 다른 결의 질문이지만 죽고 난 후에는 이런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길 원하세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죽기 전에 다 지우고 싶어요. 왜요? 뭔가 불안해. 죽어서 뭐가 불안해요? 지금 끝이지. 아, 그러네. 조금 끝이긴 하지만 뭔가 내가 너무나 감정적이거나 아니면 파편들만 놓고 이렇게 취사 선택했을 때 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남겼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거나 뭐 이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죽으면 이거를 바꿀 수 없으니까. 오해를 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 지우고 가고 싶다. 뭐 흔히 뭐 노트북이나 뭐 외장 하드나 이런 것도 다 지우고 가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근데 그럴 기회만 있으면 하고 싶은데 아마 그러지 못하고 죽지 않을까요? 그래서 죽고 나서 누군가가 해준다면 살아있을 때 돈을 지불할 것 같아요. 요즘 실제로 디지털 장의사라는 직업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은 약간 리벤지 포르노 같은 부당한 인터넷 기록물을 지워주기도 하지만 네. 죽고 나서 이제 고인이 생전에 남긴 그런 인터넷 기록들을 정리해주고 삭제하는 그런 직업이 실제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맡기고 싶으시다는 거죠? 근데 저는 네. 그 SNS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같은 거에도 글을 한 번도 거의 남겨본 적이 없거든요. 네. 뭐 어릴 때 축구 커뮤니티에서 막 그냥 축구 분석하는 거를 제외하면 그런 뻘글 같은 것들을 올려본 적이 없단 말이죠. 네. 근데 은근히 이런 거를 올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네. 주변에.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는 니즈가 있지 않을까? 근데 그 범위가 저는 좀 궁금하긴 해요. 이게 완벽하게 지워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까지 지워질 수 있는가? 왜 불가능해요? 완벽하게 지우는 게. 이게 인터넷은 퍼지고 퍼지잖아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가? 저는 그 직업 자체에 대해 물론 제가 몰라서 하는 말이겠지만 그 직업이 과연 진짜 가능한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범위에 제한이 있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뭐 친구 게시물에 남긴 내 댓글 뭐 이런 것까지도 하나하나 다 찾아서 지워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분석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막 컴퓨터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로그로 이렇게 찾아서 하는 거 생각해 보면 네. 내가 남긴 댓글들을 예를 들어 인스타라고 가정하면 어플 내에서는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도 네. 다 그런 친구들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는 것 같은데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 유생님은 아까 전에 남기고 싶다고 하신 편인 거죠? 남아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기록이든. 네. 그 사람, 뭐, 내가 죽었을 때, 뭐, 나를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혹은 나 역시 누군가가, 헤어졌을 때 그 사람을 기억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네.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네. 뭐, 찔리는 게 없나 본데요, 요생님은? 뭐, 찔릴 만한 거 안 올렸으니까 그렇겠죠.
뭐 찔릴만한 올린 게 뭐가 있나요? SNS는 다 좋은 것만 올리잖아요, 보통. 근데 저는 그런 거 생각하면 싸이월드의 흑역사도 괜찮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다 비공개 해놨으니까 괜찮아요. 아니지, 그걸 드러날 수도 있잖아. 비공개한 거 어떻게 드러나요? 아니, 만약에 드러난다고 가정하면.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돼. 거기는 좋은 일만 쓰지 않았나 보네.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살아있을 때는 감추고 싶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그 싸이월드 예전 막 못생기게 나온 거 웃기게 막 엽사 이런 거 올려져 있는 거는 살아있을 때는 감춰놓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고 한데 제가 죽고 나서는 오히려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인류의 기억으로 남는 거잖아요. 네. 역사로 남을 것 같아서. 본인의 못생긴 얼굴이? 그래? 네. 신기하네. 근데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이긴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유명한 사람이나 뭔가 권력을 가진 사람만 역사에 기록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역사를 내가 내 손으로 기록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니까 나름 후대에 남겨질 수 있는 뭔가를 내가 선택적으로 남길 수 있다는 게 장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서운데. 장빈둥의 약간 염탐일지 뭐 이런 거. 염탐 기록. 옛날에 그런 거 있어요. 그 최태원 알죠? SK 회장. 그 사람 옛날에 블로그 할 때 자기 다른 아이디로 막 내연녀 얘기하고 이런 거 있거든요. 진짜요? 그런 거 생각하면 좀 그런 거 올린 사람이 이상한 거지, 그거는. 그렇긴 한데 뭐 자기도 들킬 줄 몰랐겠지. 그렇죠. 근데 그러기엔 우린 너무 깨끗하게 살고 있어서 그거는 또 모르는 일이죠.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앞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듯 인터넷은 많은 사람들한테 오픈이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소비하면서도 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 인터넷 검색을 하면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또 정보를 쉽게 저장할 수 있다 보니까 사실상 정보를 만드는 것보다 삭제랑 폐기하는 게 어려운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잊힐 권리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거든요. 잊힐 권리? 네, 잊혀질 권리. 네, 잊혀질 권리라는 용어가 먼저 시작됐는데 그게 문법적으로 틀리다고 해서 이제는 잊힐 권리라는 용어를 더 잘 쓰고 있어요, 요즘은. 잊힐 권리는 쉽게 말해서 인터넷 사용자가 소셜미디어나 포털 게시물 등에 자기가 올린 게시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거를 기업 같은 데에 의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 최근에 이 잊힐 권리와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만 24세였나? 그 미만의 학생들이나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지워주는 사업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나도 본 것 같다. 그래서 디지털 지우개라고 해서 그 젊은 세대,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그 세대의 개인정보를 지워주는 서비스를 시행하는 걸 보고 이게 되게 이슈로 떠올랐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 근데 그거 보면서 누군가가 남겨두지 않았을까 이 생각도 하긴 했거든요. 뭘 남겨둬요? 어떤 걸 남겨둬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 뒤로 빼돌려가지고 정보를 막 협박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아닐 수도 있고. 그렇게까지 세상을 너무 염세적으로 보실 필요까지. 아니 근데 그거를 요청하는 애들은 뭔가 찝찝한 애들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하는 사람들도. 근데 그건 악용되는 거고 일단 의도 자체는 지워준다는 거니까. 그럼 그걸 요청해서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본인임을 인증하고 내가 이 게시글을 올렸다는 걸 인증해야 지워준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지우고 싶은 게시물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감춰두고 싶은 게시물은 있는데 꼭 진짜 기필코 지워야겠다는 게시물은 없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막 한창 못생겼을 때 엽기 사진 얼마나 못생겼길래 아까부터 엽기 사진 같은 거 그런 건 안 들키고 싶죠. 그런데 그게 뭐 드러나도 크게 뭐 그런 타격은 없을 것 같아서 다른 분들은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도 근데 아까 싸이월드 그 일기장 열어보지 못하는데 차마 못 지우겠는 거예요. 아까워서? 나중에라도 이걸 본다면 내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마 못 지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한 뭐 음란물이라든지 뭐 타인을 비방하고 혐오하나 이런 것만 아니면은 그냥 다 하나의 나의 역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 웃어요? 저는
안 보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깊이 이거 신청해가지고 막 지워야지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빈둥님은요? 저도 없죠. 왜냐면 저는 머릿속으로만 불순한 생각을 하지. 네. 눈빛이 흔들리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 애초에 아까부터 말했지만 어릴 때부터 그거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어. 그러니까 생각만 많이 하고 기록으로 절대 안 남겼어. 그래서 저는 지우고 싶은 게 없을 거예요, 아마. 다행이다. 어릴 때부터 그걸 알아가지고 다행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저는 하나 있는데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분야가 되게 흔히 말해 덕업일치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분야예요. 네. 근데 저도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덕까진 아니었지만 되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시사회 같은 거 응모 많이 하고 왜냐면 시사회 응모해야지 공짜 티켓 주고 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메일 주소를 치면 제가 과거에 뭔가 그런 이벤트에 응모했던 기록들이 뜨는 거예요. 맞아. 근데 그렇게 막 덕후까지는 아니었고 저한테는 그 공짜 티켓이 너무 절실했던 건데 만약에 내 이메일 주소를 검색했는데 이런 게 나오면 쟤도 덕업일치한 애구나 이렇게 비춰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싫은 것도 뭐야? 그러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그 의도가 좀 달라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진짜 이메일 조심해야 돼. 네, 그거 지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털리는 이유가 다 이메일 때문에 그래요. 어떤 거 털리는 게요? 자기 옛날에 과거에 썼던 SNS나 블로그에 썼던 그것 때문에 이미지 타격 받은 사람들 꽤 많아요. 네네. 그래서 연예인 되려면 아마 요새는 소속사에서 다 그런 거 다 해놓을걸요. 그렇구나. 맞아요. 그리고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메일이 생겼을 때만 해도 그걸 이렇게까지 평생 쓸 줄을 몰랐으니까 맞아. 오히려 그쵸. 더 맞아요. 경각심이 없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은 이메일을 다 똑같은 거라잖아요. 네. 맞아요. 똑같은 아이디로. 네. 그러니까 아이디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그걸 알아가지고 제 아이디를 한 달에 한 번씩 바꿔요? 아니 검색해본 기억이 있어요. 치밀한데요? 그러니까 검색하고 뭔가 떠. 근데 이게 좀 예를 들어서 쇼핑몰에서 후기 같은 거 올리는데 네. 그냥 우리 집 사진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 다 지우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단순히 뭐 사진이나 내가 감성적으로 쓴 글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신상 관련해서는 지우고 싶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핸드폰 번호도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요새는 근데 그렇게 다 블라인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다 그대로 노출돼가지고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 자체에서 검색이 안 되도록 이제 하는 방화벽 같은 거 치거든요. 예. 아직 나오던데요? 그렇게 하는 데는 그거 조치를 안 해둔 곳이 아마 그랬던 거 같아요. 예. 왜냐면 저도 옛날에 치던데 나왔는데 삭제 못했던데도 막 요새 안 뜨고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발전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이칠 권리가 처음에 주목을 받게 된 것도 비슷한 사례였는데 2014년에 이제 한 스페인 변호사가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낸 적이 있었어요. 네. 이 스페인 변호사가 구글에 자기 이름을 검색해 본 거예요. 저희가 한 것처럼. 네. 근데 이 사람이 1998년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연금을 제때 안 내가지고 집이 경매에 팔렸던 그런 내용이 담긴 신문 기사가 검색 결과에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이 변호사는 이제 자기는 형편이 나아졌고 빚도 다 갚았는데 그런 신문 내용이 기사에 뜨는 게 자기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정보가 드러난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구글에 이런 기사가 검색되지 않게 해달라. 지금의 자기랑 상관이 없으니까. 네. 그렇게 요청을 유럽사법재판소에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유럽사법재판소에서는 구글 검색 결과에 이제 그 합법적인 정보가 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링크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세계 최초로 인정해줬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 이칠 권리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화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색 결과를 지웠고 그 이후에도 이제 유럽에서 2달 동안 거의 8만 건의 요청이 들어왔대요. 뭔가를 삭제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 이칠 권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사 인터뷰 이런 것도 지울 수 있나? 그런 것도 포함이 되죠. 사실 기사가 제일 핵심 그 쟁점 중에 하나인데 기사들은 보통 계속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정보가 바뀌었다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정보일 경우엔 그걸 삭제를 그 링크라든지 그 기사가 삭제되기를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지워주는 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있는 거죠. 최근에 네. 그 녹음 읽기 전 얼마 전에 남현희 씨 네. 논란 됐잖아요. 네.
그 상대 논란된 사람이 그 이름이 뜨고 막 이러니까 네네. 고등학교 인터뷰 영상 같은 것들도 돌아다니더라고. 네. 고등학교 때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냥 뭐 언론사를 통해서. 근데 그런 거 보면 좀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뭐 어릴 때 인터뷰를 한 적은 없지만 네.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하는 그쵸. 경우도 많잖아요. 네. 특히나 우리 어릴 때는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지우고 싶은 생각도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긴 그 막 문자도 뜨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옛날에는 또 요새는 다 모자이크 처리하지만 방송에서 뒤에 이렇게 사람 지나가거나 이런 것들도 웬만하면 다 나왔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이런 면에서 유럽이 조금 더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한창 그쪽에서 쉐어런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봐요. 이 말이 화두에 떠오른 적이 있어요. 지금도 화두에 떠올라 있는 것 같아요. 네. 쉐어와 페어런팅, 육아와 공유를 합친 단어인데 그 엄마 아빠들이 자기 어린 아이들의 사진을 SNS에 많이 공유하잖아요. 네네. 근데 영국이나 프랑스 쪽에서는 이제 자녀들이 그걸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프랑스 쪽에서는 실제로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승소하기도 하고 반드시 부모가 그 사진을 지워야 한다고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비해서 좀 더 이런 문제가 더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저 같아도 나중에 커서 제 어린 사진이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걸 보면 되게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또 몇몇 그 연예인들이나 공인들이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인식을 좀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우리 아이들의 사진이지만 내가 올릴 권리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칠 권리가 뭐 무한정 인정되는 거는 아니고요. 그 정보가 목적에 비해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하거나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때에만 적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 뭐 그 지울 수 있는 내용의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지진 않았고 막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인터뷰 같은 것도 사실 언론사에서 굳이 받아줄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뭘 받아줘요? 그러니까 지워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자기들의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인터뷰한 사람한테 허락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문서상으로 남아있지도 않을 거고 그런 거를 보면은 되게 좀 민감하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또 반대로 신분 세탁에 악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 과거에 그런 사기를 쳤어. 사기를 쳤다거나 범죄를 저질렀는데 나중에 와서 그걸 지워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대요. 이제 뭐 감옥에 갔다 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라고 하죠? 수감자를 사회에 다시 교화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록들이 그거를 막는다라고 해서 그걸 지워달라고 요청했던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죗값을 치렀는데 자기가 여기서 그 기록이 계속 남아있으면 낙인이 계속 찍힐 것 같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개교한센의 광고주님들을 모십니다. 저희의 공식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광고주님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저희 넷패널이 아주 멋있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 곳곳에 멘트를 넣을 수도 있고 저희가 따로 별도의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으니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연락이 오기를 바라며 광고 홍보 끝!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칠 권리라는 걸 인정하겠는데 그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이것도 참 애매한 것 같은데 인터넷상의 공간에 올린 주체가 있잖아요. 그럼 그 주체가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 내 이야기가 그러니까 내가 지울 수 있으면 돼. 차라리. 내가 내 주체적으로 들어가서 지우고 삭제시킨 걸 확인하면 괜찮을 텐데 그럴 수 없을 때 항상 문제되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이거를 지워줘야 되는 대상이 따로 있을 때 그때 항상 문제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또 실제로 인터넷 개방성이라는,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곳은 개방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굴러가는 곳인데 네. 그 정체성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해결돼야 할 산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용할 때 늘 한편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워지지 않는다. 한 번 네. 남기면 어딘가엔 남아있다고 생각을 그쵸.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어되는 것들도 있어요. 내 개인정보를 올리지 않고 뭔가 그런 정보가 포함된 거를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한 면에서 어느 정도 우리는 그게 개방되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질 관리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겠지만 사람들의 인식에 인터넷 공간이라는 것이 함부로 글을 올리거나 사진을 올리거나 하면 안 되는 곳이다라는 것을 좀 더 인지를 시켜야 하는 것 같아요. 그 진짜 위험한 것 같아. 네네. 최근에 그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랑 비교하면 요새는 방송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범죄로 악용된 적도 막 몇 번 본 것 같고 네. 네. 뭐 인터넷 방송 하던 거를 정보를 알아내가지고 그 사람 사는 곳에 찾아간다든지 네. 아니면 뭐 가게에 찾아간다든지 이렇게 테러하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네. 진짜 조심해야 될 것 네.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특히 성인은 인지하고 있다 해도 이제 네.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정말 생각보다 그 인터넷 공간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기의 사진을 쉽게 올린다든지 평가받으려고 이제 어딘가에 올린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교육도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저 중고나라에서 사기당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사기당한 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내가 그 사람 번호를 아니까 막 전화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해봤는데 네. 뭐 경찰에도 넘기고 이래서 결국 그 사람의 처벌을 받았는데 네. 그거를 돈을 되돌려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과정을 해야 돼요. 네. 근데 갑자기 문득 두려워지는 거야. 그 최근에 한 몇 개월 전에 칼부림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전화했다가 내 번호가 노출이 되고 그 번호로 인해서 내가 사는 곳이나 이런 곳까지 알려지게 되면 네. 이 사람이 극단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나한테 이렇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문득 들더라고요. 네. 네. 심지어 그리고 저는 혼자 사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이거 그냥 안 받고 말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럴 일들이 훨씬 많아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특히나 이전에 비해서 지금은 그 각 사용자들이 정보를 직접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쉬워졌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뭐 단순히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나 영상으로까지도 더 편해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네. 더 경각심을 가지고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또 아까 센트님이 연령대가 어릴수록 더 이런 데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어려서도 있지만 이 디지털 환경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러니까 너무 편리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더 망각하기도 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막 그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 뭐 드러나면 어때? 약간 이런. 맞아요. 아까 유생님이 그랬잖아요. 뭐 내가 쓴 것 중에 뭐 문제 될 것도 없고 뭐 알려지면 어떻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어린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들 주변에서 그럴 거 아니야. 또 요새는 틱톡도 많이 하고 유튜브로도 뭐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제작하는 어린 친구들이 많으니까 네.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 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보고 있으면. 맞아요. 요새 인스타그램 돌아다니다 보면 어린 아이들도 가끔 이용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드는 것 자체가 연령 제한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아주 어린 친구들은 이용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가끔 보면은 계정을 만들어서 올리는 친구들도 있는 것을 보면 네, 그런 것 같아요. 하긴 90년대생까지만 해도 그 아날로그 세대와 인터넷 공간을 둘 다 겪었잖아요. 네. 그랬다 보니까 내가 이걸 뭔가 올렸을 때 그 파급력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더 어린 세대들은 이게 너무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보니까 그 정보가 공유되고 재생산된다는 거에 대한 무서움을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즐기려는 친구들이 네. 많죠. 오히려 즐겨? 나를 노출시키고 내 정보가 확산되고 뭐 팔로워 늘어나면 좋은 거잖아. 그쵸, 이런 식으로. 그쵸. 아무래도 뭐 우리가 디지털 공간이 아닌 비디지털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줄었고 실제로 네. 사람들끼리. 그리고 예전처럼 놀이터 가도 학생들이 많이 없잖아요. 애들도 많이 없기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나를 노출시키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공간이 디지털 세상으로 온 것 같긴 한데 분명 순기능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안타까운 점은 이제 그런 모든 역기능들을 개인이 다 조심해야 된다는 상황이 참 저는 좀 슬픈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예 일각에서는 뭐 새로 생성되는 모든 정보들에 대해서 정보 만료일을 정하자 이런 주장도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일정 뭐 유통기한 같은 거죠. 유통기한이 네. 지나면 그 정보가 없어진다든지 디지털 기기에서도 그 정보 만료일을 지원하는 그런 코드를 넣어가지고 네. 조회할 수 없게 하자는 그런 주장도 나왔다고 합니다. 좋은데요? 네, 유효하다면 좋은데요. 그 어떻게 보면 뭐 스냅챗이나 인스타의 스토리 기능 있잖아요. 잠시 네. 휘발되는 그렇죠. 그런 것들도 비슷한 맥락에서 파생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맞아. 그것도 저장이 돼 있긴 하던데. 그렇죠. 저장이 되긴 하지만 네. 누군가 그걸 캡처해서 올리면 맞아요. 또 맞아요. 네. 아, 그치. 해본 적 있습니다. 짝짝해요. 심해. 아, 그러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당신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런 정보 만료일을 네. 정하자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맞아. 아무튼 지금 아직 한창 논의 중인 것 같고 좀 더 구체적인 만약에 법률화 된다면 버치화 된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올 8월에 정부가 새로운 디지털 권리 장전을 발표를 했는데 네. 거기에 이칠 권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정보에 대한 뭐 열람이라든지 삭제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네.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를 보장을 해야 된다 정도의 내용이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칠 권리에 대한 부분이 명문화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더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디지털 공간에서의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저 들으면서 계속 그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이요? 내가 올린 캡처된 이미지? 아까 치밀하게 관리했다고는 하지만 네. 뭔가는 있지 않았을까? 나도. 저는 그래도 주기적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전 전혀 해보지 안 않았어요. 해봤죠. 네. 집에 가자마자 해요. 그러니까 본인 이름, 네. 핸드폰 번호. 어디에다가 해봐요? 뭐 구글도 있고 본인 이름,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까지. 세 개를 다 그냥 한꺼번에 넣어요? 아니, 그걸 한꺼번에 넣으면 검색이 안 되고 각각 넣어봐야죠. 그럼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이메일 같은 것도 뭐 뒤에 네이버.com 이거 붙이지 말고 그냥 본인 아이디만 이렇게 검색하면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어릴 때 가입했던 특정 사이트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유생님 말로는 최근에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사이트마다 예전에는 진짜 다 떴거든요.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시는 거. 네. 저는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섬뜩해지는 에피소드였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내가 올린 기록들을 좀 찾아봐야겠다. 네. 아까 내내 괜찮다고는 했지만 뭔가 나도 모르는 그런 게 있으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갑자기 궁금한 거 생겼어요. 뭐예요? 본인이 예를 들어 평생을 같이 할 배우자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찾아보고 싶어요? 그 사람의 옛날 기록을 찾아보고 싶죠. 그래요? 네. 나는 못 볼 것 같아.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네. 근데 막 진짜 치명적인 정보가 있으면요? 근데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전 그래서 계속 나오네. 여기 건데 어릴 때부터 검색을 많이 해봤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면 안 해요? 안 했어요. 왜냐면 그게 깨질까 봐. 오히려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이거는 깊은 인간에 대한 불신이다. 맞아, 진짜. 정말 뼛속 깊은 불신이다. 네. 그랬던 것 같아. 난 왜 그렇게 자랐지? 난 어릴 때 왜 그랬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저는 저도 근데 굳이 안 해볼 것 같은데 저는 이유가 좀 달라요. 왜요? 그냥 재미없을 것 같아요. 재밌는 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런가? 가서 해봐야겠다. 유생님 합니까? 굳이? 진짜요? 유랑님만 하네 그러면. 그러네. 저 약간 빈둥님과인가 봐요. 아니 나는 안 한다니까. 한다며 아까는. 소중한 사람은 안 한다고요? 근데 막 그래도 한번 검증해보고 싶은 심리랄까요? 그러니까 저는 한번 검증해보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 인터넷 공간에 어쨌든 내가 여기저기 남긴 게시물도 있고 내가 포함된 사진이나 이런 게 올라와 있을 텐데 누가 나를 찾아보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나 찾아볼 사람이 있겠어? 뭐 내가 아니야.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다.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더 그 두려움이 컸나 봐. 미리 관리. 와, 꿈이 늙었다. 근데 관리만 했어. 유명해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관리를 했는데 이게 안 됐어. 아니야, 좀 더 갈고 닦아봐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유명해진다면 괜찮다. 괜찮겠다.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옛날에 미주 씨인가? 미주 씨도 네. 연예인 되려고 학창 시절부터 생각해서 엄청 뭐 조용히 학창 시절 생활하고 막 이랬대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서글프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터넷이라는 굉장히 거대한 정보 집합체가 있는데 거기서 내가 뭔가 나를 드러낼 수 있고 누군가에게 나를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그거를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자체도 너무 좀 슬프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면서도 슬픕니다. 또 한 가지는 그래도 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자기가 잘 관리를 하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스템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의 일환이잖아요. 이런 그렇죠. 교육들을 좀 많이 잘 해야겠구나.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자기 애기 사진 올리는 친구들이 저야 뭐 보면 너무 귀엽고 예쁘긴 한데 저도 그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 애들이 커가지고 엄마 아빠 SNS 들어갔는데 내 사진이 막 있고 초등학교에서 친구들이 막 놀리고 이러면 어떤 기분일까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아마 그 어린 애들이 아직까지 문제를 삼을 정도로 안 자라서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문제인식이 잘 퍼지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많이 올리곤 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해봤자 인스타그램 유행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곧 초등학생 되거나 하는데 한 3, 4년 뒤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자기가 또 올라간 걸 보고 밑에 댓글 달리는 거 보면서 기분 좋을 수도 있잖아요. 나를 기여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네 이러면서. 그치 뭐. 네, 그런 되게 양날의 검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 같아요. 명암이 진짜 극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주커버그가 그 페이스북이랑 인스타 위험성을 내부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 꾹 닫고 있다가 한번 크게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셜 미디어를 운영하는 업체 쪽에서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꾸 관리를 많이 잘 하고 대중한테 어쨌든 대중의 게시물을 가지고 영업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사업을 좀 투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근데 오늘 되게 많은 생각이 되게 하는 에피소드네요. 그 영화도 생각나요. 서치. 그것도 보면 웬갓 정보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살아나지 않나?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양날의 검이야 진짜. 그건 희망편이죠. 희망편. 그러니까요. 네. 오히려 오늘 에피소드 이후로 더 조심하게 될 것 같은데. 훨씬 더. 전 최근에 사실 기록 좀 이제 그러니까 좀 남기고 싶다. 남겨야 되나라고 생각하려던 찰나였거든요. 안 되겠어. 이 구글이 그러니까 인터넷이란 공간 속에서 구글이 점유하고 있는 검색 그 엔진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게 아카식 레코드가 아니냐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홍보를 하나요? 그 지워진 에피소드? 지워지다뇨. 한 주간의 기억에서 잊혀진. 그래서 오늘 편 들으시고 아카식 레코드도 한 번씩 더 들어주세요. 어딘가에는 남아있겠죠. 아카식 에피소드가. 뭐 그럼 마무리할까요? 네. 그럼 오늘 기록편의 3번째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청취자 여러분도 혹시나 좀 마음에 걸리시면 이 에피소드를 다 들으시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뭐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곤 하나 아직 남아있는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손쓰기 전에 본인이 지워야 됩니다. 마음이 급해집니다. 가는 길에 쓸데없는 내가 먼저 검색해봐야겠다. 안 돼. 어찌됐든 오늘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그럼 다음 주에 기록편의 마지막 에피소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